자, 여기를 이제 잠정적으로 마지막 시험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율령의 전파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미 진나라 때 그리고 한나라 때 율령 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요. 이것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더욱더 정교화되었고, 그리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되면은 완비가 됩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것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약간 시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한반도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순서대로 보면은 백제가 가장 먼저, 백제는 이제 고이왕 때, 고이왕 때면은 한 3세기 후반입니다. 한 260여 년경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구려. 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이제 소수림왕 때 4세기 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가장 늦게, 신라 6세기 법흥왕 때. 이렇게 시차를 좀 두고서 한 100년씩 차이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시차를 두고서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느려요. 수나라와 당나라에 사절단을 많이 보내면서 율령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율령 같은 경우에는 다이호 율령이라고 701년경에 돼요. 그럼 8세기죠. 더 느려요. 시차는 있지만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율령 체제를 꾸준히 배워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국의 제 국가들도 이게 뭐 3세기, 4세기 뭐 이렇지만 실은 이때 만들어진 율령 체제와 나중에 통일신라나 발해 때 만들어진 율령 체제는 좀 달라요.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것을 계속된 교류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발전시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예, 그래서 뭐 발전을 시키는데 이 결국 중국의 이 율령 체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조직이죠.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통치 체제라고도 하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하느냐. 이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리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니까 관리를 선발하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죠.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국가는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이걸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이제 국가 그리고 법령이 하는 일입니다. 율령이 하는 일이에요. 얘네들을 그럼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행정조직은 어떻게 따라하려고 했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따라하려고 했고, 관리의 선발과 양성을 위한 것들은 어떻게 따라하려고 했느냐라는 것들이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것을 어떻게 모방했느냐라는 거예요. 잘 물어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받아들였을 때 다 받아들였다고 치고 받아들였더니 어땠냐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중국 것을 받아들였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율령을 받아들인 거죠. 율령을. 율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라고 했고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거. 영은 행정법이라고 했어요.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 자, 그런데 받아들인 결과물을 보면 주로 행정법 중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국가 운영 조직, 통치 체제, 관리 선발 이런 것들은 중국의 것을 상당히 많이 유사하게 모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해당되는 영의 부분은 상당히 유사한데요. 반면에 형법에 해당되는 것,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베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독자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게 뭐 독자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해당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운영하기 힘들었던 측면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해당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면요. 요거를 1번 문제로 물어볼게요. 그 일본이 8세기경에 701년이거든요. 이때 율령을 처음 반포를 합니다. 그 율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답은 요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일본 최초의 율령은 다이호 율령입니다. 1번에는 얘를 쓰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2번 문제는 그래서 율령을 독자적으로 수용했던지 간에 아니면은 행정법 중심으로 수용했던 간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율령 체제 수용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물음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요. 그래서 어쨌든 독자적으로 뭐 받아들였던 아니면 그들이 베꼈던 간에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는 율령 체제에 의해서 성문법에 기반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지배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법 질서에 맞춰서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도 유교적 가치 질서, 신분 질서 이런 것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과 끝의 결론을 얘기한 거고요. 나머지 가운데 토막은 교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